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당 새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를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무척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혜택이 줄어도 좋으니 증세는 반대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증세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혜택이 줄어도 좋으니 증세에는 반대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네요. 네. 네,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언론 관련 그렇죠. 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개회를 했다가 또 다시 정회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후보자의 워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네. 물론 이 점심 자리에서 몇몇 기자들과 한 얘기입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경우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예.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먹어 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번 당해봐. 이런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언론에 관해서 이제 발언한 것 같은데 네티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최근에 언론인에 대한 외압 의혹도 방송에 통로됐었는데 네. 어떤 삐뚤어진 언론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언론의 우호적인 시각하에서 어떤 이 속상한 그런 좀 기분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좀 증폭된 것 같다. 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 후보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게 주를 이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는 만일 자신이 총리가 되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책임 총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인주 전망과 책임 총리로서 권한 이걸 보면요. 먼저 책임 총리는 네. 세 가지입니다. 크게. 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그다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그다음에 이 내각 통할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보자는 만약에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하고 모레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게 된다면은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이 개각에서 이 후보자가 누구를 임명 제청할지 이게 관심이 모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은
의전 대독 총리는 안 하겠다. 자신이 책임지고 이 국정을 통할하겠다. 그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 국무위원들 한두 명 정도는 내가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요? 네. 책임 총리라면 김종필, 이해찬 전 총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책임 총리가 되려면 도덕성과 이 정당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꼬집는 시각이 좀 적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반면 일부에서는 소통 능력과 정치력,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감안할 때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수뇌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그것이 또 번복이 되는 그런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그 때 아닌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예.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 의장과 회동하면서 그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놓고 최근 당 청간에 이견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좀 접점을 찾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분위기는 뭐 시종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 청와대에서 당청 수뇌부가 회동을 하면 예. 당에 돌아와서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갖다가 브리핑을 하거든요. 예. 오늘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워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면서 야당 등에서 무슨 소리냐. 대선 공약이었는데 라면서 이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2시간도 안 돼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가 들은 바로는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복을 했고요. 네. 원 정책위 의장도 내가 이 박 대통령의 풀 워딩을 잘못 전달한 게 있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또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초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혹시 그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을 했다가 이 네. 파장이 확산되자 긴급하게 수습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워딩을 옮기다 보면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어떤 옹호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였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2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혜택이 줄어도 좋으니 증세에는 반대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가 땅 파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9779번님 의견입니다. 반면에 지금도 가게 살림에 허리가 휘는데 세금 더 낼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6030번님의 의견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혜택이 줄여도 좋으니 증세에는 반대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월 누군가는 1,000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1,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1,000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더 뉴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오토 기준 선수율 15%,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시흥 105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그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30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오늘 서부간선 도로에 유난히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심이나 외곽 쪽 모두 전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주변의 우회길인 안양전로는 현재 도심 쪽으로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 밖에도 동부간선 도로는 도심 쪽으로 월계 1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고요. 이후로는 용비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다시금 주춤합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성동교 부근 그리고 중랑교부터 월계 1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내부순환로의 경우도 성수동 쪽으로만 교통량이 조금 더 몰려 있는데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 부근에서 잠깐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도심 쪽으로 복정과 탄천 사이로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당선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 하셨어요, 1등이요? 네. 네. 예상하셨어요? 뭐 약간 막바지에 와서 기대는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 급한 대로 말이죠. 이 문제를 좀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 국회에서 인사청문 특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 가서 언론에 관련된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더군요. 예. 네. 그 내용에 보면 언론인 중에 내가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김영란법 이건 내가 맡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처음에는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언론 통제한 그 녹취록보다도 병역 문제라든지 그것도 병역도 본인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언론 녹취록까지 드러나서 과연 이래 가지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아마 내일까지 청문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총리로 봉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아니고 총리인데 어려울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경과를 보고 있으면 이 답변하는 것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정신이 혼미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 각성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사고를 했는데요. 사과한다고 이 도덕성이나 될 일이 아니다. 같이 다 그것을 다 면접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알겠습니다. 저 급한 대로 한 가지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를 해주시는데 그냥 급한 일들이 아주 많이 생겼는데요. 어제 그 원세훈 저 국정원장에 대해서 뭐 2심 판결이긴 하지만 선거법 개입 문제도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당선되는데 영향 결국 미친 편이 됐죠. 네.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아마 재판 결과를 보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가 있은 후에 사과를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대통령께서 그때 그런 재판 결과를 보고 네. 그 언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선거를 해야 할 형편은 아니지만 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통성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당에서는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차이지만 1심 판결에 비해서 2심 판결이 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늦었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당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새 대표가 됐는데 주성영 의원님은 친노는 아니시죠? 예, 저는 지금 앞으로 개파 이야기는 제가 제대로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예, 친노, 비노, 이건 언론에서 또 외부에서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나온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나오신 최고위원 모두가 자기는 개파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개파가 없으면 다 친노, 비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자신도 얘기한 것처럼 네. 개파에 이제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개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문재인 대표의 능력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예. 예, 저는 이 개파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개파 패권주의가 문제입니다. 패권주의. 예. 한 개파가 모든 걸 독식을 하고 이번에 룰 바뀐 것도 전준이 룰 바뀐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5대5로 이렇게 있으면 절대 이 개파가 5대5로 이렇게 안정돼 있으면 배정돼 있으면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네. 일방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개파 패권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파 패권주의를 타파해야 되는데 네, 그 문재인의 앞으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네. 문재인 후보는 어떤 친노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현재 네. 또 대선 내비 주자라는 것이고 예. 또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나타났다시피 당원들의 그 지지도가 취약합니다. 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당대표가 됐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지지는 박지원 후보에게도 밀릴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원들의 취약한 지지 기반과 이 대선 후보로서의 앞으로 공정성 그리고 친노 프레임을 깨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사심을 버리고 선당 후사의 자세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이죠. 일각에서는 만일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질 거라든가 또 탈당, 분당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들으셨죠? 예, 지금 벌써 밖에서 국민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우리 당이 분당됐을 때 대비해서 벌써 밖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로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잘하고 문재인 대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모든 사심을 버리고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잘하면 저는 이런 분당의 문제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첫걸음으로 우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후유증 우리 박지원 후보나 이인영 후보 또 다른 최고위원 낙선자들을 다 가다듬고 포용하고 박지원 후보는 깨끗하게 진 것은 진 것이다라고 승복했지 않습니까? 그 승복에 화답을 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분들의 세력도 일정 부분 포용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을 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태인이 히틀러 참배할 수 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성영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것을 두고 그 첫날 당선되고 나서 그날 밤에 네.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께 협의를 구했습니다. 아하. 내일 내가 이 공개석상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네. 당선되면 대표 당선되면 가겠다. 네. 참배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밖에 없다. 네. 최고위원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은 아마 자기도 개인적으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해서 논의 끝에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네. 모양새 그러니까 당대표가 가면 당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은 그러면 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안 갔는데 네. 그래서 안 가서 어제 이제 그 문제가 끝났는데 네. 또 이걸 가지고 오늘 다 뭐 유태인 찾고 히틀러 찾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 예. 뒤에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표를 지금 어떻게 우리 당에다 쏟는 결과가 아니냐. 네. 대표한테 오히려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그런 격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출범하면서 네.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새 당의 지도부가 됐고, 우리 준승용 의원님도 이제 지도부가 되셨는데,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 그리고 경고한다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이 날이 갈수록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내임덕 현상이 벌써 당 청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야당의 역할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네. 국정을 잘 운영하고 지지율이 높으면 야당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정이 점점 잘못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증세 문제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때는 네. 야당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줘야 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면전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많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조승경 의원님도 같은 의원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새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 대표 간의 주례 회동이 있었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으신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그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자리가 그 일이 많던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모시고 국회 운영을 야당 파트너인 원내지도부하고 같이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고 작게 이렇게 맡아야 될 책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당장에 시급히 해결하셔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텐데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에 빨리 살아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거고요. 예. 국민들 걱정하게 하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 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보험료,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문제도 있었고, 또 담배값 인상돼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복지 재원 정시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서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정이 전체적으로 조금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 또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아직 성과가 잘 안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정청이 서로 그 협조가 잘 돼가지고 국정이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는 또 잘 풀리고 해결되고 또 국민들께 약속한 과제들은 또 잘 성취가 돼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과제고, 지금 당면에서는 지금 2월 국회가 열려 있는 중이기 때문에 1 국회 중에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들, 규제개혁 법안들 이런 걸 처리하는 것들이 또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씩 이제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급한 대로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정회했다가 또 하다가 또 정회했다가 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야당 의원들은 그 언론 관련 그 녹취 파일도 전격적으로 공개했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석이지만은 우리 후보자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또 후보자께서 바로 잘못했다고 또 하시고 또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녹음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녹음을 하고 또 그거를 또 야당 의원에게 또 넘겨주고 그것이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한 이런 과정 또 그런 자료를 야당이 또 기자실에 가서 그걸 또 생중계하듯이 틀어서 또 공개한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청문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내실 있는 검증을 기대했던 이 청문회가 조금 좀 혼탁하게 가는 것 아닌가 또 지켜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야당이요? 예. 근데 이완구 후보자 그 발언 중에 언론인들로 뭐 교수의 총장이나 라든가 총장 시켜준 적이 있다든가 이런 발언. 예. 그리고 특히 김영란법을 내가 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예. 실제로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을 맡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은 알고 계시군요. 저희 당에서는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또 그 주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원내대표께서 김영란법을 막은 게 아니고 김영란법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을 넣은 거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 조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내 다수는 언론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원내대표께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이견이 좀 혼선이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희진 원내수석 부대표님은 아주 큰 감투를 쓰셨는데요. 이거 법사위에서 언론 포함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걸 정무위에서 처리해가지고 법사위로 넘겼고 소관 그 상임위는 이제 정무위하고 법사위이기 때문에 그 두 상임위 간에도 또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두 상임위 간의 이견이 좀 조정이 돼야 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 안에서도 조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산 넘어 산이군요. 예,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앞에 말씀하신 그 복지 증세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증세 없는 복지 이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가 됐다가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청와대 회동 부분에 관해서 그런 혼선이 있었죠. 그 자리에 계셨었죠? 아니요, 저는 청와대 회동에 안 가셨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원내 대표 양당 간의 원내 대표 모임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은 복지 부분을 축소하자는 겁니까? 복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만으로도 지금 재정이 구멍이 나고 있거든요. 경제가 살아나야 이 세금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작년에 벌써 당초에 들어왔어야 될 세금 가운데서 11조 원 가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재작년에도 아마 9조 원 가량이 안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 합해서 한 20조 원 가량 이 구멍이 났고요. 올해도 그 비슷한 정도의 이 세금 수입이 공백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복지 혜택을 갑자기 이걸 축소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복지 정책은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께서도 공약하셨듯이 이 민주당에서는 더 새정치연합에서는 더 지금보다도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도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다 못 메꾸는 상황에서 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지 그 공약이.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메꾸느냐? 정부가 빚내서 이거 할 수도 없고요. 그 정부가 빚을 내도 다 국민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여야 또 정부 또 국민 세금을 내는 국민까지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특히 1년 뒤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또 여야가 눈앞의 표 때문에 그 뒤에 닥칠 일은 생각 안 하고 또 막 복지 공약을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께 알려서 국민들께서 합의를 좀 이루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네, 야당에서는 뭐 법인세까지 원상 회복시키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타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무슨 액션 플랜이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 그 여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하나로 통일은 안 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당 안에서도. 그다음에 야당 입장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당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계층마다 세대마다 또 이 그 경제적 수준마다 또 기업이냐 또 일반 그 국민이냐 등등에 따라서 이 세금 부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정교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할 일이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혜진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 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증세는 반대하십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